자, 오늘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저번에 규산열 3연체를 배웠잖아. 이번에는 규소가 메인이 아니라 탄소가 메인이야. 탄소가. 일단은 지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규소라는 14족에 있는 원소가 메인이었다면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놈의 메인은 14족에 똑같이 있는 탄소가 메인이야. 알겠죠? 그럼 탄소가 이제 어떻게 결합을 할 것이냐. 화합물을 만들 건데 대표적인 예시가 탄, 단, 지 하나 추가, 핵산이라는 걸 추가를 해야 되겠고요. 각자의 기능을 반드시 암기가 돼 주셔야 되는 부분이 된다. 자, 탄수화물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탄수화물부터 한번 가보기 전에 일단은 탄단지, 핵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먼저 공부를 해볼 건데 탄소, 수소, 산소 보이시죠? 이거 쌤이 뭐라고 외웠냐면 초! 약간 그 콩글리시 발음으로 초. 단백질도 초. 지방도 초. 핵산도 초. 알겠죠? 다 초야.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초만 있는 건 아니잖아. 맞지? 보게 되면은 단백질은 질소가 플러스. 그래서 이걸 천스. 천. 여기 S까지 포함하세요. 단백질은 촌스럽다. 알겠지? 천스. 천스. 내가 하고도 민망하다, 야. 천스. 자, 핵산은요, NP까지. 첨프. 알겠지? 첨프. 천스, 첨프. 다른 것들은 초만 있어. 알겠어?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탄수화물 볼게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기수가 가능 아니냐? 주 에너지원이다. 우리 밥 먹잖아. 그렇지? 탄수화물 덩어리. 탄수화물 종류는요, 포도당도 있고요, 녹말도 있고요, 글리코겐, 셀룰로스 이런 것들을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기능은 각각의 쌤이 설명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단백질은요, 생명체의 구성물질이야. 알겠어? 좀 달라. 에너지원, 주된 에너지원이랑 구성물질의 말은 좀 달라요. 주된 에너지원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주로 메인으로 사용한다는 얘기 알겠어요? 그런데 얘는 주된 에너지원보다는 구성물질이야.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을 구성한다. 피부 이런 거 다 단백질입니다. 알겠죠? 물론 주되지는 않지만 에너지원으로 쓰기도 하겠죠? 이거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얘기고요. 생리조절한다. 생리작용 조절. 생리작용 조절은요, 물질대사하고 관련이 있어. 물질대사. 물질대사하고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효소나 호르몬 성분이에요. 맞죠? 호르몬도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있고요. 효소는 당연하죠.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방어작용하는 거는 면역작용이라는 거죠. 면역. 오케이? 이건 백혈구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운반하기도 합니다. 적혈구 운반하기도 해. 알겠죠?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거든. 그것도 단백질입니다. 조금 암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좀 추천을 하면 익숙해져라. 난 이렇게 추천했으면 좋겠어. 익숙해져라. 많이 익숙해져야 돼. 이게 생명과학 원 들어가거나 하게 되면 이거 디테일하게 보니까 잘 기억해놔. 전체적으로. 자, 지질도 세 가지가 있어. 할 게 많죠?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거의 다 왔어. 좀만 참으세요.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많지? 웃음밖에 안 나오죠? 근데 하다보면 나 외워진다고 봐요. 이건 초반에 지금 어려운데 하면서 외우는 건 어쩔 수 없어. 약간 좀 익숙해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중성지방은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저장. 자, 지방 중에서 저장하는 지방은요, 우리 다 갖고 있어요. 뱃살. 너 뱃살에 중성지방이 있습니다. 알겠죠? 다이어트의 적분이죠. 그리고 인지질도 되게 유명하죠. 얘는 세포막에
인지질이라는 것이 막 둥둥 떠 있거든요. 그게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도 많이 들어봤죠? 호르몬이야, 호르몬. 특히나 성적인 호르몬, 성호르몬입니다. 난소에서 나오는 성호르몬. 그 다음에 정수에서 나오는 성호르몬. 자, 핵산 볼게요. 핵산은 두 가지만 보세요. DNA와 RNA. 자, 우리는 DNA까지만 배웠지만 RNA도 알아두세요.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거다. 너의 생김새를 결정해주는 정보가 너의 DNA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 정보 저장이라고 하고요. RNA는요,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뽑아서 네 얼굴을 만들어야 돼. 맞지?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과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관여를 한다.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데 관여하는 게 RNA가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핵산이 RNA거든. 알겠습니까? 자, 이제 다 왔어요. 사실 이게 제일 메인이에요. 오케이? 이게 제일 메인이고요. 비탄소는 부주류예요. 알겠죠? 비주류. 자, 비탄소, 탄소 아닌 것들. 물과 무기염류가 있다. 물은 구성원소 너무 쉽죠? H2O니까 수소와 산소다. 굳이 하지 않을 거고요.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죠? 우리 몸의 수분이 한 70 혹은 80% 될 거고요. 자, 얘네들의 역할, 비열이 굉장히 높다. 비열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만큼 온도를 변화가 쉽지 않다.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 그 다음에 물질을 녹일 수 있기 때문에 녹여서 운반하는 데 관여한다. 혈액이죠, 혈액. 오케이. 자, 무기염류는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물질 대사의 작용을 합니다. 화학 반응. 자, 예시가 엄청 많아.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철, 인, 염소, 아이오딘. 쉽게 설명할게요. 영양제. 영양제. 맞잖아. 영양제 아니야? 너네 막 올리브영 가면 그 영양제 파는 코너 가면 겁나 많아 저거. 오케이? 막 젤리로도 팔고 캡슐로도 팔고 사탕으로도 팔고 막 그러죠? 영양 보조제.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좀 쉽다. 자, 이번에는 단위체라는 것을 배울 거야. 단위체가 뭐냐면 가장 작은 기본적인 물질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고분자와 저분자의 말이 뭔지 알아야 돼요. 고분자는 큰 거, 저분자는 작은 거. 그럼 고분자를 만들려면 이런 저분자가 굉장히 많은 것이 뭉쳐야 돼, 안 뭉쳐야 돼? 뭉쳐야죠? 그것이 단위체. 알겠지?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걸 우리가 단위체라고 한번 가정을 했을 때 얘가 중합을 했어. 중합이 뭐냐면 결합했다는 얘기. 알겠어?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 들으면 안 되니까. 결합하게 되면 붙는 거야. 따다다다다다다. 그러면 하나가 이만큼에 커지는 거야, 사이즈가. 이게 고분자. 이게 단위체. 단순하죠? 그러면 이런 단위체를 사용하는 건 몇 마리? 3마리.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핵산. 누구 빠졌지? 지방 빠졌잖아. 지방은 단위체가 아닙니다. 알겠죠? 나올까 안 나올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지. 지방은 단위체 아니야. 단위체라고 하는 건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이 단위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알겠지? 그럼 지질은 뭡니까? 어쨌든 그냥 단위체 아니야 걔는. 알겠지? 반복적인 규칙적인 건 아니고요. 아무튼 얘는 단위체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결합하여 형성된 탄소 화합물이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나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자, 예를 들어서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는 탄수화물이야. 예시가. 알겠지? 자, 탄수화물도 단위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포도당이 대표적인 예시가 됩니다. 포도당이 단위체. 알겠어? 포도당이 엄청나게 결합되어 있는 거야. 중합으로 되어 있는 거야. 알겠죠? 자세히 보면 어떤 녹말 같은 경우는 포도당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지만 글리코젠은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셀룰로스는 이렇게 셀룰로스 봐봐라. 야, 뭔가 되게 이쁘게 좌우로 정리해. 뭐 해병대도 아니고 굉장히 이쁘게 정렬되어 있죠? 이게 뭔 뜻이냐면 단위체가 결합하는 방식과 개수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불려지는 고분자의 이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쟤네 다 포도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이름이 다 다르잖아. 구조가 다르니까 이름도 다른 거고 역할도 다른 거. 알겠어? 약간 이런 거 아니냐? 흑연하고 다이아몬드. 흑연하고 다이아몬드는 탄소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양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서 흑연이라고 부르고 다이아몬드로 부르는 거야. 이해 갔죠? 정말 좀 그렇지. 같은 구성 물질인데 어떤 거는 싸구려 샤프심인데 어떤 거는 개비싼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야. 알지? 그래서 녹말과 글리코젠과 셀룰로스는 수많은 포도당으로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는 똑같아. 맞아요? 단위차는 포도당인 건 다 똑같다고. 그런데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불려지는 이름이 달라진 거야. 알겠어? 그래서 단위체라는 거는 같은 단위체를 썼다고 같은 놈이 아니라 같은 단위체를 써도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달라져. 알겠지? 자, 볼게요.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게 탄수화물이 대표적이야. 단당류, 이당류, 타당류. 자, 단당류는 당이 한 개짜리. 이당류는 당이 몇 개 붙어 있을까? 2, 2개. 다당류는 졸라 많이. 알겠지? 자, 단당류는 우리가 단위체 중에서도 대표적인 예시 아까 했었어요. 포도당. 하나 더 있어. 과당. 하나 더 있어. 갈락토스. 저 갈락토스가 외우기 참 힘들었죠? 무슨 외국 말도 아니고. 맞잖아요. 저 애들 다 힘들어. 나도 힘들었어. 저거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게 단당류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두 개를 결합할 거야. 자, 결합할 때 어떻게 외우는 게 좋냐? 일단 포도당은 다 하나씩은 들어가. 알겠어? 이제 거기에 붙는 게 종류 세 종류지. 이거지? 여기에 포도당이 얹어서 포도당은 엿먹어라. 엿당. 알겠죠? 그리고 과당이 들어오면 니네가 이제 먹는 설탕. 알겠지? 그 다음에 갈락토스가 들어오면 젖당이라고 합니다. 젖당은 김치에 많아요. 자, 다당류는 아까 배웠던 뭐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이런 세 가지가 있다. 알겠죠? 자,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은 전부 단위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 배웠죠? 자, 탄수화물 단위체는 누구냐면 포도당. 단백질 단위체는 누구냐면 아미노산. 핵산은 DNA가 RNA 종류가 두 종류인데 얘네 단위체는 외국말이야. 뉴클레오타이드. 알겠죠? 방금 되게 사악했네. 뉴클레오타이드 종류는 네 종류. 됐어요.